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600 현금 지원은 발송이 시작됐고 $2,000 지원안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원에서 통과되긴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공화당 상원 대표가 여러 개의 안을 엮어서 함께 논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건강하던 41살의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가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또 영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20대 청년은 영국에서 변이된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백악관 할러데이 파티에 참석했던 공화당 지도자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정도로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생 중입니다. 영국에서 긴급 승인한 백신은 효력은 미국 백신보다 떨어지지만 다른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국방부의 2인자인 부장관의 여성을 지명했습니다. 전 국방부 관료로 지금은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캐슬린 힉스 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각각 갤럽이 조사한 2020년 가장 존경받는 남녀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눌렀고 공화당이 몰표를 몰아줬습니다. 카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가 낙태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가 주목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뉴욕타임즈가 2020년을 돌아보는 퀴즈, 뉴스 퀴즈에 BTS를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네,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밖에 202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아마 은행 어카운트를 오늘 조회를 해보시면은 $600 체크가 입금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으로 체크는 오늘부터 발송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조금 그 경기부양책에 의한 캐시 지원이 빨리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2,000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또 척 슈머 민주당의 원내대표, 또 누굽니까?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이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수당이고 다수당의 대표가 안건을 선택할 것인지 투표에 붙일 것인지 그 같은 결정권자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다수당의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투표에 붙이자 빨리 패스트트랙식으로요. 빨리 투표를 하자 한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미치 매코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조지아주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곤란한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2,000를 지원해야지 $600 가지고 되겠어? 나는 국민을 많이 생각하는 대통령이야 라고 얘기를 하자 민주당이 그래요? 우리가 원래 $2,000를 제안을 했었죠? 하고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어제 이제 상원까지 왔는데 공화당의 경우는 공화당의 조지아주에서 지금 결선을 치러야지 되는 상원 의원 2명도 결국은 $2,000 지원안에 찬성을 합니다 하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 매코넬은 그 두 사람도 찬성을 하도록 말로서는 놓아두고 투표는 안 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권자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세금 올린다는 사람 싫어하고요. 정치인, 돈 준다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 바이든 당선자가 1년에 $400만 이상 버는 그 수입 대상에게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도 당선된 것이 굉장히 정말 놀랄만한 일인데 그만큼 공화당은 돈을 함부로 쓰기 원치 않지만 현재 결선에 나가는 2명의 조지아주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도 $2,000 우리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명의 민주당 도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2,000를 줘야지 한 그때부터 열심히 $2,000를 줘야지 된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현직 의원들은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없는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두 사람 다 억만장자거든. 돈 아쉬운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2,000 지원안 찬성합니다. 라는 기회는 줬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러나 본인의 전권으로 투표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묵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방 예산안을 비토할 때 얘기한 것, 빅테크 컴퍼니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없애자는 대통령의 주장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부정선거라고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던가 이러한 것을 같이 묶어서 $2,000 투표를 어떻게 해보면 해볼 수도 있으려나?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요. 116대 의회는 1월 3일에 끝납니다. 오늘이 30일, 내일이 31일,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1일 날 완전히 쉬는 날이죠. 그러면 일요일, 1월 3일이면은 2일이 토요일, 3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그 안에 $2,000 이 안을 투표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600로 끝나는가?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액수가 $2,000가 될지 아니면 $2,000에 못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116대가 끝나고 117대가 시작이 된다던가 아니면 그 사이라도 이 일은 뭐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요. 뭔가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을 묶어서라면 투표를 해볼 수도 있겠어 하는 것이 뭐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이건 정말 50%입니다. 그렇지만 117대 의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역시 그 추가로 그 경제 지원을 할 것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 그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그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를 주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어린이들은 $600고 성인만 $2,000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족에 4명이 받을 사람이 있다면 전부 $2,000에서 $8,000인 겁니다. 그렇게 주는데 미국의 지금 빚이요. 거의 28조입니다. 28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거의 20조가 빚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20조가.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이거 주면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몰라? 알지만 그렇다고 손가락 빨고 살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되면서 뭔가 $600로 끝은 아닐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인들이 뭔가 합의안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의가.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또 기약 없는 스테이 앳 홈을 더 가기로 했고 적어도 1월 달에는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밥을 뭐 야외 식당이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을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의 기프트샵에도 병상을 들여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병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만 심하게 아팠고 또 사망을 하는 그 사망군에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선서를 하기로 돼 있었던 특별선거를 통해서 이분은 그 12월 5일, 11월 3일 선거가 아니라 12월 5일에 특별선거가 있었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서요.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해서 그래서 루이지아나주의 5지구에 그 루클레트로라고 해서 12월 5일에 선거를 했더니요. 너무 인기가 있어서 62%의 지지를 받고 41살에 당선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12월 5일에 선거를 치르고 12월 며칠인가요? 18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았더니 양성이 나오고 23일에 입원을 했습니다. 당선자가 입원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랍기도 하고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위로, 안부 같은 것을 보냈고, 이분도 역시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건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혈장 치료 중요하고요.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병도 없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분이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루이지아나주에서는 특별선거 치른 지 뭐 며칠 되지도 않는데 또 특별선거를 치러야지 되고, 또 한 사람의 생명이 숨졌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여러 가지 인생의 변화를 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사망하진 않았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면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조금 나았는가 싶으면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을 했었던 매사추세츠 주의 공화당의 지도자, 매사추세츠 공화당 위원회의 부의장, 이분이 지금 뭐 보스턴 글로브 그쪽 지역의 여러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본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왜 걸렸냐면 백악관 파티에 갔답니다. 하누카 파티, 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 파티에 가서 탐 마운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2월 9일에 백악관 그 파티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마스크 전혀 쓰지 않고 찍은 사진을 아주 자랑스럽게 올렸고요. 백악관 뭐 여기저기 뭐 크리스마스 장식된 것도 올렸고, 특히 저는 그 가운데 하나의 사진이 시드니 파웰 대통령의 그 변호팀이었다가 아니라고도 했다가 그렇다고도 했다가 특별검사를 한 해 만에 한 그 논란이 많은 시드니 파웰 변호사와도 함께 백악관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이제 본인이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61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메모에는 60세로 썼네요. 12월 9일에 백악관 하누카 파티가 두 파트로 나뉘어져서 한 번은 1차, 이분은 1차에 갔고 2차로 나뉘어져서 몇백 명씩 모이니까요. 대통령이 1차에 안 와서 너무 실망했고 2차에는 대통령이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요, 본인이 양성 반응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온 뒤부터는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파티가 제가 세어본 것만 25개 파티가, 할러데이 파티가 있었더군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들이 백악관을 방문했는데도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뭐 이 미셸 스틸박 당선자나 그 영킴 당선자도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난 이유가 백악관에 가기 직전에 바이러스 테스트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신경을 아무튼 씁니다. 그래서 이 매사추세츠의 공화당의 특히 이제 주이시의 대표로 하누카 파티에 간 이분은 백악관 파티에 가고 나서 가기 전에 완전히 나는 건강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 후회와 참회와 이런 그 주변에도 폐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흘 뒤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호흡기에 의존을 했어야지 됐고,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퇴원을 했는데 또다시 입원을 했고, 그때가 이제 9일이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그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도 애태웠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간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백악관 파티인데 가는 게 옳아 하고 갔답니다. 와이프는 안 갔어요. 해서 가서 본인이 병에 걸리고 나서 이 가족이 안 갔는데도 와이프도 양성 반응, 아들도 양성 반응, 장모도 양성 반응, 며느리도 양성 반응, 가족이 전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백악관의 그 파티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기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였대요. 그런데 이제 파티장에 들어가니까 마스크 처음부터 끝까지 쓴 사람은 없고요. 본인이 얘기하기는 없고, 사람들이 다 중간에 마스크를 벗었고 본인도 마스크를 벗어야지만 될 것 같아. 왜 그런 압박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마스크를 안 썼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 전까지는 지금도 막 기침이 나고 땀이 나고 지난주에도 전화통화가 도저히 불가능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가족의 경고조차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I'm paying the price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paying the price, 대가를 치르는 건 그렇지만 아들, 며느리,
장모, 와이프는 또 무슨 죄인가요? 그 사람들에게만 감염시켰다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요한 것이 거의 34만 명이 숨졌는데도 백악관에서는 뭐 할러데이 파티를 적어도 25번이나 했다.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는 조심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감염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콜로라도주의 그 20대의 젊은이가 영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일본, 한국 등에서 다 감염되고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 확산이 70%가 더 많이 된다. 일반보다라고 얘기를 하다 지금 한 56% 정도인데 두 가지는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되는 것이 그렇다고 사망률, 치명률, 치사율이 변이되기 전의 바이러스보다 더 높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증명된 것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백신에 대해서도 백신의 효력이 약한가.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뉴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 회사가 만든 백신을 이제 긴급 승인을 영국에서 했고요. 미국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는 뭐 파이저사 것도 있고 또 모더나사 것도 있고 하고 오히려 영국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빨리 백신 접종을 한다고 본인들도 영국이 바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금방 한 1억 도스 정도를 생산을 해낼 수 있답니다. 영국은 인구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모두 이렇게 하고 게다대고 파이저사 것도 한 3천만 도스 정도는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다 맞출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물론 효력은 그 파이저사나 모더나가 약 95% 효력이라고 하면은 영국의 이 백신은 62%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싸고 뭐 파이저가 뭐 한 $20 뭐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20 정도 한다면 이 영국 백신은 $4에서 뭐 $3에서 $4 정도니까 가난한 나라에도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영하 뭐 몇십 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약처럼 보관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쉽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임상 실험을 했을 때 부작용이 없었답니다.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대량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4가지 다 말씀드렸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국 사람부터 빨리 맞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더나나 파이저사의 백신은 한 번 맞은 사람이 뭐 3주일 뒤에 다시 맞아야지 되는데 이 경우는 12주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맞아야지 완전한데 한 번만 맞아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주 불행한 것은 이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시기에 백신이 나와서 영국에서는 빨리 영국 하면서 다른 나라에도 아주 싸게 그리고 뭐 또 무료로도 이렇게 공급을 할 것을 영국에서 뭐 신사나라의 신사답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20년을 돌아보는 여러 뉴스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뭐 경찰과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슈에 있어서 백인과 다른 유색 인종들을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취급을 달리하는가 하는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국방부의 부장관이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선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했습니다. 캐틀린 힉스라는 띵크탱크의 전략가입니다. 좀 보수적인 띵크탱크죠.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그래서 특히 이제 헨리 키신저 많이 관련이 돼 있죠. 그곳에서 국가안보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고 11월 달부터 이 바이든 대통령 11월 달부터라고 하니까 이게 좀
뒤늦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선거가 11월에 끝났으니까 11월부터 인스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전에 이제 오바마 시대에 국방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010년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중국의 그 떠오름과 미국이 경계해야지 될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쪽이 전공 분야인 분입니다. 그래서 인스팀에서는 지금 뭐 국방부에 관한 여러 가지를 리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캐서린 힉스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뭐 폴리티코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정치가 강한 매체에서 그렇다 하고 보도하면은 뭐 90% 이상 맞다고 보시면은 될 테고요. 그래서 국무부의 미국에서 국무부 부장관 하면은 주로 어떤 그 큰 역할을 하냐면은 해외에 있는 그 미군에 관한 일들 그리고 예산 관리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성에게 뭐 올리브 가지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여자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을 지명을 하세요 하고 열심히 밀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그룹에서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군 출신의 본인과 오래 일을 했었던 중동이 그 전공인 그런 그 사령관 출신을 국방장관 지명자로 했잖아요. 그 로이드 어스틴 장군을.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새로 인선을 하고 할 때는 이 사람 해주세요. 저 사람 해주세요. 얼마나 그 로비가 많겠어요. 그 같은 그 민주당 안에서도. 그래서 여성을 그 당시에 내치고 민간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국방장관에 물론 지난 70년 동안 2번의 예외가 있었지만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을 포함을 해서 그렇지만 군 출신을 또 하고 또 은퇴한 지 7년이 안 되니까 이것도 또 예외 조항을 둬야지 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자를 물리쳤는데 그 군이 또 지명자고 하니까 여성을 들여보냄으로써 그리고 민간 출신을 들여보냄으로써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좋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스틴 국방장관 지명자가 중동에 관해서는 훤히 알지만 아시아 쪽에 조금 어둡기 때문에 지금 부장관 지명자가 아시아 쪽에 강하니까 이것도 이제 보완이 될 수 있고요. 보완이 아니라 보완이요. 상호 보완이 될 수 있고요. 해서 뭐 거의 많은 그 중요한 자리는 인선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어제 그 NPR 방송이 살짝 그 터치를 하던데 오늘은 많은 매체가 지적을 합니다. 그 테네시주의 내슈빌에서의 지난 크리스마스 날의 폭발 사건이요. 용의자가 이제 53살이잖아요. 워너라는 라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이 워너라는 용의자 본인은 이제 그 RV에 폭발 장치를 설치해서 숨졌고요. 현장에서 이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제보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그 recreational 그 vehicle 본인의 RV 안에 폭발물을 만들어서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 하고 신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여자친구의 당시의 여자친구의 변호사가 또 이 여자친구도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여자친구와 함께 살진 않았던가 봅니다. 집에 와서 용의자, 숨진 이 용의자의 장전되지 않은 총도 그 집에 있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용의자의 집으로 갔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문은 안 열렸고 밖에서 RV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테네시기 때문에 그 살고 있던 집을 보니까 공터가 많아요. 앞들도 있고 집 옆에도 뜰이 있어서 그 뜰에 그 RV 문제의 그 하얀색 RV를 세워뒀던데 그 RV의 안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그런데 FBI에도 보고는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에서 요주의 인물로 봤다던가 이런 기록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 하면은 특히 뭐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네시주에서는 그 현장감이 있잖아요. 보통 때 예를 들어 이 정도 뭐 총이 있고 RV에서 폭발물을 제보한다는 여자친구의 폭발물을 제조한다는 여자친구의 제보가 있고 하면은 유색 인종이 그랬다고 하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한답니다. 테네시주 내시빌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이 라스트 네임이 워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스쳤다 해서 내슈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한다는 거예요. 지금 빌딩이 41개가 다 닫혔고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피해, 그 이후에 정신적인 피해, 실제적인 피해, 다친 사람들도 병원에 입원했었던 사람들도 8명이나 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유색 인종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당히 이제 백인과 유색 인종 간의 경찰이나 관계 당국에서 뭔가를 그 수사하고 조사할 때도 다르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도 테러라고 안 부르고 유색 인종이 했으면 모슬림이 했으면 당연히 테러라고 불렀겠죠. 폭발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대부분이고 해서 이러한 것들까지 지금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용의자가 주변 사람들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기는 했다. 집 앞에 보면은요, 카메라, 경비 카메라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해놨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인 거죠. 유색 인종에 대해서 달리 처우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2020년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뉴욕타임즈를 보다가 30가지 그 퀴즈를 냈어요. 그 30가지 퀴즈 가운데 이런 식이에요. 넘버 1 퀴즈 하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LA 레이커스에서 또 이제 그 NBA 그 챔피언십 이겼는데 그러면 이 르브론 제임스는 NBA 몇 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가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이게 이제 퀴즈 넘버 1이었고 2020년을 정리하는 그 두 번째는 예를 선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 어떻게 1960 몇 년부터 일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주 이런 형태의 질문이 있었고요. 쭉 나가다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방 그 대법관 새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고 지금 연방 대법관을 하고 있는 에이미 코니 베럿이 여자인데 에이미 코니 베럿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연방 대법원의 여자 연방 대법관은 몇 명인가? 뉴스 퀴즈인 거예요. 몇 명일까요? 3명이죠. 엘리언 커건하고 또 누구죠? 그 라티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가 한 명이 있고 한 명 주이시 라티나가 되겠고 나머지는 연방 대법원장부터 존 로버츠부터 또 클레런스 토마스 또 닐 고서치 브렉 캐버나우 또 한 사람이 사무엘 얼리또는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전이지만 6명 남자 대 3명 여성. 그리고는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7번째의 퀴즈가 좀 새로웠습니다. 7번째는요. 딱 사진 하나만 보여줬어요. 사진을 보여주고 위에 있는 그 사진 그룹 이름이 뭘까요? 하는데 힌트 드리겠습니다. 라디오니까 제가 이 말로만 힌트 드릴게요. 일단 1, 2, 3, 4, 5, 6, 7. 이 그룹의 멤버는 7명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멤버는 전부 남자입니다. 또 이 그룹은 노래하는 그룹입니다. 제가 드린 힌트예요. 뉴욕타임스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위에 사진 그룹의 이름은 하면 BTS 나오는 거죠. 2020년을 정리하는 뉴스 퀴즈의 30가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었던 30가지의 사건 내지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7번째에 이 BTS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점점 입지도 좁아지고 힘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굿뉴스도 있어요. 갤럽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2020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갤럽이 선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론을 물어봤더니 항상 현직 대통령이 나와요. 안 나오는 때가 오히려 이상한 때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쳐봤거든요. 잠시 뒤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그 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2020년을 정리하는 형태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그 트윗한 것 보니까 여전히 그 음모론을 그 트윗을 했습니다.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실과 전혀 그 다른 것인데 뉴스맥스에서 한 것을 대통령이 트윗을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아직도 그 조지아주 그 선거에 대해서 부정 선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제 그 뉴스맥스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 브래드 라펜스퍼거 이 총무처 장관이 지금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전혀 우리는 그 공정한 선거를 치렀고 공정하게 개표했다라는 입장을 지키고 가잖아요. 굉장히 지금 이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이나 그 주지사는 위협 같은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그래도 이제 끝까지 본인들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 뉴스맥스가 또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이 왜 저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의 그 브라더가 중국의 테크놀로지 회사인 파웨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중국 쪽에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하고 연관을 시키잖아요. 중국에 좋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하는 것을 뉴스맥스가 보도를 한 겁니다. 뉴스맥스와 그 원 아메리카 투데이, 그 팍스는 요즘 왔다 갔다 해요. 특히 뉴스맥스가 제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투표기계 회사 등에서 고소를 당하고 나서는 그거 투표기계가 부정선거용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뭐 사과 비슷하게 성명도 발표라고 하다가 또 이런 가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가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뉴스맥스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라고 하기도 그래요. 사실은.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윗을 하면서 쭉 길게 뭐 총무처 장관 이렇게 저렇게 쓰고 이 브래드의 브라더가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definitely 정말로 싫어하지. 정말 이거 정말 아주 disgusting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 파웨이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 뭐 예를 들어 라스트 네임이 이 똑같은 이 총무처 장관과 똑같은 그 라펜스버거일 수도 있겠죠. 간부에는 없고요. 있을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이 총무처 장관은 브라더가 없어요. 브라더가 없습니다. 브라더가 없는데 그 브라더가 파웨이에서 일을 한다고 전하는 뉴스맥스나 그것을 또 트윗을 하는 대통령이나 지금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살짝만 말씀드린 것은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 가지고 길게 시간을 들일 필요 없잖아요. 그 텍사스주의 한 그 정치인과 애리조나주의 11명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인단을 뭐 새로 바꿔서 뭐 하도록 하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 펜스가 끄떡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일 없이 1월 6일에 이제 대통령 그 당선자, 부통령 당선자 발표하고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현재로서는 중동 갔다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일단 이제 떠나는 것으로 선포만 하고 떠나는 것으로 그게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일정이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이 몰립니다. 그 맨하튼의 검사실에서 그 포렌식 회계회사, 포렌식해서 가짜 포렌식 결과를 많이 이 투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진짜 포렌식 회계회사를 고용을 해서 맨하탄의 그 검사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뭐 세금이라든가 뭐 도이체뱅크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2018년도에 허쉬먼이라고 하죠. 여성들에게 입막음으로 돈을 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회사 이름이 FTI 컨설팅사라는 그 포렌식 회계 회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 회사는 이제 그 뉴욕의 검사실에 전부 재정 기록을 넘겨야지 되고요. 그런데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는 오바마와 같이 그 갤럽이 조사한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였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오바마를 누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1위가 됐고 여자 가운데서는 미셸 오바마가 됐거든요.
도널드 트럼프가 18%, 오바마가 15% 받았는데 공화당에서는요. 2% 이상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는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를 해서 뭐 46%가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그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오바마에게 한 사람이 3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스타가 있잖아요. 바이든이 그래도 아직까지 오바마보다 많이 적어서 13%, 합치면은 45%네요. 그리고 파우치도 민주당에서 5%를 받고 공화당에서 1%를 받고 합치면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네요. 갈린 거예요. 이쪽 민주당 표는 갈리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에게 몰표를 주고 무당파에서는 똑같이 줬습니다. 트럼프 11%, 오바마 11%. 원래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그 지지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그 아이젠하워와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 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존경하는 그 탑 10에 많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 예전에 뭐 빌리 그레함 목사라든가 이런 분은 61번이든가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61번이네요. 지미 카러도 대통령 당시에는 못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2017, 2018년도에 못 올라갔다가 그랬다가 1위 못했다가 2019년도에 오바마와 공동 1위, 올해는 오바마 제치고 공동 1위잖아요. 그런데 뭐 지미 카러도 대통령 이후에는 29번, 로널드 레이건이 31번, 요한 바우로 2세가 27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6번, 오바마는 15번입니다. 아직 이 기간이 더 남아있으니까요.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 탑 10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10번이고, 여성은 갤럽이 46년부터 남성 조사를 했고 48년부터 여성을 했는데 여성들도 거의 퍼스트 레이디가 1위거든요. 그런데 미셸 오바마가 올해는 1위고요. 2위가 카멜라 해리스, 3위가 멜라니아 트럼프입니다. 물론 멜라니아 트럼프도 지난 4년 내내 탑 10 안에 들기는 들었어요. 들긴 들었지만 올해도 어쨌든 미셸이 더 위고, 카멜라 해리스가 1위인 거 보면 확실히 현재에 조명받는 사람. 그래서 갤럽의 가장 그 존경받는 사람들은 거의가 미국의 현직 그 대통령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오프라 윈프리 많이 받았네요. 올해도 뭐 5번째인가 그런데 33번, 안겔라 머르켈 8번, 힐러리 클린턴도 올해 정치에서 일을 했으니까 29번이나 아주 존경하는 사람 10명 안에 들어갔고요. 잠시 뒤에 아르헨티나 얘기 조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월 6일에 하원에 이어서 그 상원에서도 선거인단이 정한 그 바이든 당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한 공화당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몬타나주의 조시 하울리 의원. 이 의원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2시간 정도 또 그 회의 논의하고 나와서 다시 어차피 하니까 별로 신경을 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한 블랙워터, 이것이 유엔 국제법이 위배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블랙워터라는 미국이 고용을 한 사설 경비업체가 이라크 주민들 무장하지 않았는데 숨지게 한 그 4명에 대한 사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르헨티나 하면은 가톨릭 인구가 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80%인데 개신교가 있으니까 카톨릭이 한 60%. 미국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미국이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70% 조금 넘는다고 하면은 카톨릭은 20% 정도 되잖아요. 이 아르헨티나에서 결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카톨릭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가운데서 처음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어제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선 전에 통과를 미리 시켰고요. 작은 표 차이가 되겠지 했는데 38대 29로 밤새 아르헨티나에서는 좋다고 여성들이 파티하고 했었는데 14주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다. 지금은 강간이나 그 여성의 산모가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하도록 돼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그
카톨릭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뭐 우루과이라든가 쿠바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저는 수도가 더 와닿아요. 조지타운이 더 기억이 잘 나는 기니아나라든가 이런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르헨티나가 이제 낙태를 합법화하는데 낙태를 불법화하면은 여성들이 너무 많이 숨지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그런 그 낙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에 어떻게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주목되고 미국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세계 흐름이. 미국에선 낙태를 반대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투표 상원에서 있기 하루 전에도 낙태 반대하는 여성들의 그룹을 상당히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복음주의 개신교회도 카톨릭과 손잡고 낙태 안 돼. 미국과 그건 비슷한 거예요. 했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